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부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8년 2년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빴죠.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평이했던 것 같아요. 급락도 없고 급등도 없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미 증시가 장중에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도 급등이 가능한가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저는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관망 스탠스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증시가 사실 폭락할 이유도 없지만 폭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요. 유동성으로 밀어 올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락하긴 쉽지 않을 거다.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굉장히 빠르게 할 거다 정도는 견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갑자기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외신입니다.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나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그냥 정당한 인플레이션이냐라고 봤을 때 전 후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파악했을 때 좀 빠졌어야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 테슬라가 상승 중이다. 이거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있었답니다.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또 갑자기 모건 스탠리가 급발진을 하시네요. 테슬라는 저는 추세는 살아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전 세계적으로 약합니다. 지금 추세가 월스트리트이 확장되고 있다. 이거는 확장했지만 한 주의 데이터를 보면 약간 손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반등하고 있지만 한 주 내내 봤을 때는 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인도의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이겠죠.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이프라인 사가라고 얼마 전에 일이 좀 많았죠. 해킹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원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뜨뜻미지근합니다. 원유에 대한 스탠스는. 저는 어차피 다 청산하고 나왔죠. 그 액션에 제 의견이 담겨 있는 겁니다. US 스탁이 확장되고 있다, 회복이 확장되고 있다, 달러랑 본드 일드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갑자기 사라지죠? 갑자기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드 뉴스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 왈왈부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채 금리 이제 상승 이슈랑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내신입니다. 글로벌 조선업 호황 2004년 슈퍼사이클과 어떻게 다른가? 제가 조선업 관련 영상을 2년 전에 올렸었습니다.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고 저는 매수를 타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 조선해양을 좀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죠. 더 이상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좀 크게 오면 매수할 거고, 현대 위아처럼 상승했다가 크게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미친듯이 불타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선업은 전 좋다고 봅니다. 계속 저 의견에 동의하고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온 거고, 왜냐하면 이 배의 내용 연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약 10년이죠. 10년 뒤면 배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환경 규제가 걸렸죠. 그래서 배를 바꿔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그때랑은 환경 규제가 들어갔다가 좀 다른 거죠. 코인 손살을 치던 은행들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사실 은행이고 뭐고 투자은행이고 분석가고 전부 다 해서 그냥 돈을 쫓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액션을 하는 겁니다. 쿠이 보너라고 했죠. 쟤들의 액션은 다 이유가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나쁘다. 불법이 아닌 이상 돈이 될 것 같으면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그래서 코인은 지금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정부 당국자들은 좀 반성해야겠죠. 본인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책임도 못 질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변이 코로나 효과 결과 뉴욕 나이지리아
상승, 뭐 브라질에는 억제력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변종에도 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급반등은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입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 사이클이 한번 크게 오고 급반등하는 V자 반등이 발생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제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 5만 회분 이달 말 국내 첫 공급, 이제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결국 콜드체인 관련주랑 연관이 되겠죠. 거기에 다른 백신 관련주는 또 반사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겠죠. 예. 미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돈 세탁 혐의 조사, 가상화폐 또 악재. 뭐 악재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예. 지금 사실 좀 뜨뜻미지근하죠. 예. 대형주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횡보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못하는 건 조금 의외네요. 자, 오늘은 소매 판매가 예측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고 있다. 예, 거기에 또 경기 부양책까지 곁들여지겠죠. 자, 율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음 달입니다. 굵직한 일정이 없어요. 예. 요즘 좀 바쁘네요. 이번 주는 방송을 많이 못 찍었죠. 거기다 회식도 좀 많네요. 최근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한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회식을 하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대대적인 회식은 못하지만 또 담당자들은 4명 정도 해서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많으니까 방송을 못 찍네요. 예. 뭐 이상하게 많이 먹네요. 예. 필름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보면 셀트리온이 1등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아요. 공매도량이. LG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만큼의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 1등, 3등은 얼마나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겠습니까? 지금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빗발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그 과열 종목 공시는 상대적인 기간을 따집니다. 근데 이때까지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에 준하는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여기 보이는 거죠. HMM, 현대차. HMM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공매도가 당연히 실행될 것 같았습니다. 현대차도 똑같고요. 현대차, 자동차류는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계속 전체 거래량을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거래량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급변할 이유는 없다. 현재 추세는 지금 약간 하락 추세죠. 이 단기 하락 추세 끝났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 끝났고 여기 지지선을 잡았는데 지지선 깨고 내려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갔죠.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역머리 역경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면 다시 하락이 올 거다. 쌍바닥은 찍어야 될 거다. 코스피는 좀 다르죠. 코스피는 쌍바닥 찍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코스닥은 다르다. 네, 코스닥은 다르다. 아니면 이 큰 추세로 보는 게 맞겠죠. 예,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는 폭락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예, 시중 기다리고 있는 자금도 많고 반대 매매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목요일에 반대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예, 목요일에 반대 매매가 거의 12%예요.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좀 나갔다. 예. 오늘도 좀 반대 매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금 동안 반대 매매가 나왔고 월요일부터는 반대 매매 우려는 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의 기준보험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음봉 3개 발생한 다음에 반등했죠. 딱 케이스 2번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쌍바닥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쌍바닥을 찍는 걸 보고 좀 액션을 해야겠죠. 투자는 속일 수 있으나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거래량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거래를 좀 했습니다. 포트 재편성을 좀 했고 단기 낙폭 과대주 접근했습니다. 인버스는 아직 홀딩 중입니다. 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케미컬 제가 여기서 스탑로스 걸렸죠. 이렇게 해서 스탑로스 걸렸습니다. 쭉 보시면 스탑로스가 걸렸는데요. 스탑로스 걸린 이게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하락을 견디지 않는 그 로직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면 지켜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샀구나. 그러다가 다시 제가격 복귀할 때 사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케미컬 모더나도 들어오고 있고 화이자도 들어오고 있죠. 그럼 콜드체인 관련주가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단기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GL팜텍이랑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를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스윙, 이 정도면 중기 스윙까지 들어갔겠죠. 중기 스윙 치고는 예, 좀 괜찮았습니다. 예, 뭐 매수 타점도 다 괜찮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예,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바로 팔았습니다. 이날 못 팔고 그 다음날 윗꼬리 달아줄 때 팔았습니다. GL팜텍은 그 뭐야 환기 종목 해지됐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저점 잘 잡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거 뚫어 올리면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얘들은 제 목표 수익률을 한참 상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사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이스터인데요. 에코마이스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아시겠지만 예, 여기서 유상증자를 받고 예, 여기서 단기 바닥 잡았을 때 산 다음에 여기서 털고 나왔습니다. 근데 못 털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장님께서 못 털고 나와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갔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에코마이스터가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답니다. 자 보세요. 5월 13일입니다. 그것도 6시 이후에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지점이 있죠. 여기입니다. 언제죠?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이면 이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 발생 한 2주 전이죠. 2주 전. 2주 전에 이 사모펀드 애들이 이거 금감원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 거죠. 이건 네. 이 일찌감치 빠졌습니다. 이 이유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는 이런 이데일리에서 그 발행하는 뉴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됐네. 지금 얘 되게 웃기죠. 얘들은 뭐 깔끔하게도 파나 2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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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주. 예, 요런 걸 보면 몇 가지 좀 느끼는 거죠. 아, 이 메이저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뭔가 뉴스를 예측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입니다. 지금 예, 아무튼 에코마이스터는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동전주가 됐고 여기서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기 낙폭 가드라고 여기서 들어가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다가 폭락이 한번 올 거예요. 폭락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에코마이스터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22 이동평균선 강하게 하향 돌파 후 지금 저항이 될똥말똥하고 있죠. 여기 쌍바닥 찍고 이동평균선까지 갔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저는 리플이랑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뭐 지금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 하락 종목수가 눈에 띄지 않죠.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상승한 게 보입니다. 상승한 게 보이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네요.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후드려 패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공매도가 아니고 현물을 던지고 있어요. 현물을 어마무시하게 던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이 정도 쏘아붙이고 있는 걸 보면 안 그래도 삼성전자가 7만원대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네. 좀 7만원대 중반, 초중반까지 되면 저는 1차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장님께서 들어가고 계시니까 예, 조금씩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개인이 좀 팔고 나갔는데요. 이게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근데 추세는 상승으로 잡았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으로 잡고 올라가죠. 여기서 딴 이거는 좀 추세가 좀 약하네. 예, 이렇게 보면 상승 추세 잡고 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초는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미증시도 좋고 갭상승을 하겠죠. 갭상승 이후에 분명히 윗꼬리를 달 겁니다. 윗꼬리를 단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겠죠.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는 좀 늘었습니다. 늘어서 증시 주변 자금이 좀 크다. 미수금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목요일에 미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2%였죠. 그것에
거의 발맞추어 미수금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반대매매 터진 걸 노려서 들어온 미수 자금이겠죠. 시간은 좀 상승했고요. 야간 선물은 상승 중입니다. 미증시는 이제 반등을 좀 크게 했죠. 갑자기 크게 했습니다. 한국 MSCI 펀드에서도 1.5% 오르는 거 보니 최소 한 0.5%는 갭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이 좀 떨어지고 있죠. 거기에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1126원이 됐죠.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부지런히 또 해보겠습니다. 좀 바쁘네요, 진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바쁜 일 생기면 이것저것 못합니다. 네, 이제 좀 술도 좀 줄이고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또 공매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